네, 유의미한 수급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후장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전략 짜고 대응을 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흥태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공략주 참신한 종목들로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 보면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수급이 부족하다. 수급이. 네, 외국인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좀 오후 갈수록 매수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2천억 넘게 현물에서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방향을 여전히 못 잡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2천억 규모가 많은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이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는 또 상방으로 나가겠다라고 또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현물에서 많이들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거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는 큰 악재라든지 큰 호재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성향을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또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시장이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좀 더 내려왔다라고 하면 오늘 마찬가지로 자금력들이 오히려 더 지금이나마도 더 안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가 또 한번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는 어제는 또 강했지만은 오늘은 또 상폭도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계속적인 단기 매매라든지 시속 게임이 계속적으로 또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전략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오후장을 맞이해야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테마를 좀 공략하자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테마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네, STO 맞습니다. 관련 토큰 증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연속성 있게 봐도 될까요? 이 테마를 말씀하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STO가 어제 시간에 걸려서 강했잖아요. 상한가 봤어요. 사실 그게 어제 장전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다가 어제 시간에서 올라오면서 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뭐 종목 중에서 STO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상한가를 안착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갤럭시와 SM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을 조금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테마를 업종들을 또 보는 게 어떨까. 쉽게 말해서 뭐 대한거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남아있던 거고 그런 와중에서 또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로봇주들도 추석 전이면은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보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로봇주들이 쉬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마성을 본다라고 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자산을 좀 취하고 있는 테마성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앞서 소개했지만은 이제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되고 있는 가운데서 물론 제약바이오가 밀리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한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주도주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은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끌어당길 만한 주도주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발성이 강한 흐름에 있는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비중을 많이 싣는 것보다는 좀 약수익으로도 조금 더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도전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마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이미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는데 든든한 효자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출발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어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대로 하락하는 겁니까? 였어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악재도 없는데 제약바이오의 조정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한 상황에서 유한양행이 최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저희 최고가 기준 67%의 수익, 후속 전략은요? 네, 일단 유한양행은 제가 3차 목표가를 16만 원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팔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어제 좀 매물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하락장에서 나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다렸다가 큰 수익을 받으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되면은 이제 세계 폐암마켓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장 있는 게 렉나자, 유한양행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HLB 관련된 종목들도 그때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계 폐아마케 일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유럽에서 유럽 아마케가 또 열리게 되는데 물론 그 와중에서 유럽 아마케에서 현재까지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아마케에 대한 일정에서 유한양행이 또 한번 이번에 렉나자에 대한 FDA 승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렉나자 다음 넥스트 렉나자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보다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매도하는 것보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16만 원까지는 일단 목표가 잡아두고 홀딩하는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세론으로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4만 원에서 13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로 제시했었던 16만 원까지 보유자분들은 가지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로봇주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로봇주 한 두 종목을 편입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8월 30일에 이렌시스, 어제도 저희가 로봇주 하나 또 추가로 담았었고요. 근데 일단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성 시세가 나올 것이란 전망을 어제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요. 전반적인 섹터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시속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는 로봇이 강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로봇이 또 오전장에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오후장에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매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삼성 보핏에 대한 출시 기대감, 특히 삼성전자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혜를 가장 또 빠르게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목표가가 6,400원이었는데 좀 자소 좀 부족한 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6,300원을 돌파하면서 목표가 6,400원 넘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때까지 홀딩하시고 6,4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뭐 7,000원 이상까지도 단숨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00원 넘어가는지 여부 중요하겠네요. 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왕고래 하면 최근에 많이 떠올랐던 대장주죠. 한국가스공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하고 12%의 수익인데 미수금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주가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지 네. 않을까. 일단은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라고 제시를 했지만 5만 5천 원을 더 넘기지 않을까. 뭐 전고점 부근이었던 6만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도 다시 한번 뭐 노려볼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10월 달, 11월 달에도 매달마다 일정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테마를 조금 더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 조금 더 장기 지속적인 갖고 있는 이런 테마들에 대한 업종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이니까요.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5만 5천 원까지 바라보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보시죠.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 오후장을 이겨내고 또 수익의 맛을 볼 수 있을지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이젠 RNM입니다. 이름이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요. 여기는 모멘텀이 붙은 대기업이 꽤 있더라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번 올랐던 기억이 있고요. 뭐 LG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보피까지 연결이 됩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보피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네. 연결이 되는 거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로봇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유난히 강한 업종들이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 업종들 저희 종목들. 앞서 얘기한 테마 쪽 아닙니까? 네, 테마 쪽이지만은 그 종목 가운데서도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금이 없다 보니까는 네.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로 인해서 가벼운 수급으로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수급이 세게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젠 RMM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유통 물량이 400만 주 조금 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로봇 및 모빌리티 구동 모듈에 대한
대해서 로봇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업용 모터까지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외적으로서 이미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LG전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하고에 대한 M&A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그 외적으로서도 이제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수급을 받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물론 이제 삼성 봇빛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감으로서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할 때는 마찬가지로 유통 물량 별로 없었던 이런 종목들도 강한 흐름으로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 라인은 11,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그림에서 시장 보면요. 테마주, STO 관련주들이 오르긴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통 물량이 적은 쪽의 움직임이 더 강하다라는 걸 포착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 하이젠 R&M, 유통 물량이 적긴 한데 로봇주 안에서도 수선매가 나오고 있다는 포인트까지 더해진다면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시죠. 목표가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브리지텍. 모멘텀만 놓고 보면 K뱅크가 상장하면서 그에 따른 지분 보유 이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브리지텍은 K뱅크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들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으로 딥페이크.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AI, 음성봇이라든지 챗봇 등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범죄가 워낙에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막강하게 또 강력하게 또 제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보안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한번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딥페이크였잖아요. 네.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인데 딥페이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형상화, 사람에 대한 얼굴로서 이제 그런 범죄의 심리다 보면 이번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 보이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범죄들도 또 한번 색출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지고요. 어차피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 더 수급을 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그 기업에 대해서는 딥페이크랑 딥보이스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급등했는데 마찬가지로 VGT도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한다라고는 확실하게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그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K뱅크에 대한 지분을 0.8% 투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지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 라인은 6,200원 잡고 대응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대응해봐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고 저점에서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현 시점 브리지텍이었습니다.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6,200원이네요. 참고해 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편입합니다. 하이젠 R&M과 브리지텍이었는데요. 역시 수익률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무료 방송 오늘 준비하고 계세요. 상한가 방송 이후에 저녁 정각 10시입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 너튜브를 통해서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강했어요. 아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 이제 가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2차 전지를 담아내신 분들이 분명히 꽤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반도체에서 2차 전지를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인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아니고요. 저녁 10시입니다. 네. 저녁 10시예요, 여러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그 시간에 들어가셔서 내일 준비도 하시고 2차 전지, 바이오 모든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